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50% 관세를 언급하니 협상 속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주 추가 무역 협상이 예상된다면서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8로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인유물 국채 입찰 응찰률이 2.57배로 집계되면서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4월 유럽 판매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전년보다 49% 급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테슬라에 완전히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일즈포스가 데이터 업체 인포메티카를 8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이 미국의 2분기 GDP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낮췄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하루 쉬고 온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긍정적으로 이뤄가고 있다라고 말한 덕분인데요. 여기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개선된 것도 한몫했죠. 네, 맞습니다. 예상치를 대폭 웃돌았죠.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아직까지 견조함을 나타내줬고요. 여기에 또 밤사이 진행된 2년물 국채 입찰의 수요도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국채 금리가 하방 압력을 받았고 증시 투자 심리에도 안정감을 더해줬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엔비디아, 코스트코, 메이시스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관련해서 반도체주 향방 오늘 점검해 볼 거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관련 소식들도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3대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올라줬는데요. 유럽연합의 관세 유예 소식이 강한 상승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어준 하루입니다. 다우지수는 7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1.78%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2%,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2.47% 올라줬고요. 또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는 급락하면서 20선 아래로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S&P 500 맵을 통해서 섹터별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만큼 S&P 500 11개 섹터도 모두 반등한 하루였는데요. 특히 이미 소비재 섹터가 테슬라 힘입어서 3% 넘게 뛰어줬고요. 기술주도 바로 뒤를 이으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오토존 같은 오게티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맵이 아닐까 싶고요. 자, 바로 이어서 채권과 외환 시장의 흐름도 같이 보시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증시 투자 심리에 안정감을 더해주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 4.4%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했고요. 또 10년물 국채 금리 이어서 달러 인덱스 99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고 역외 환율에서는 원달러 환율 1,374원까지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밤사이 외신들이 주목한 세 가지 키워드들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관세 협상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I was extremely satisfied,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만족했다라고 밝혔는데요. 50%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유럽연합이 협상 속도를 높였다면서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유럽이 하루빨리 문을 개방하길 바란다면서 양측이 매우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여기서 살펴볼 대목이 하나 더 있죠. 밤사이 케빈 에셋 미국 NEC 위원장도 이번 주에 마무리 단계 임박한 협상이 있다면서 결국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백악관에서 이렇게 청신호가 계속해서 켜지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소식들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는데요. 그 가운데 내구재 수주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예상치보다는 괜찮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2개월 만에 하락 전환되면서 전월 대비 6.3% 생각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여기 우려를 더해줬던 건 국방과 항공을 제외한 내구재 주문도 1% 넘게 빠졌다는 점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캐펙스, 설비 투자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영역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시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끝으로 살펴볼 마지막 키워드, JP모건의 리포트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월가 거물들 그리고 글로벌 IB들의 투자 인사이트 하나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그렇게 좋은 리포트는 아닙니다. 올 여름 증시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네, 당분간 증시가 박스권에서 횡보할 것으로 예상한 건데요. S&P 500 지수가 5,800선을 돌파함에 따라 앞으로 조정이나 횡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관세 리스크뿐만 아니라 고금리 장기화 리스크가 앞으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같이 기분 좋은 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투자할 때는 균형의 미학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투자 의견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더 자세한 종목 이슈들 김현서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기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 7개 기업들도 나란히 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반적으로 2%대 상승폭 지켜내는 가운데 테슬라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장중 고점 지켜내면서 6.9% 상승.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1위를 앞두고 있죠. 그만큼 기대감 받아내면서 3%대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게임 전용 앱을 개발할 것이다라는 소식 들려왔다는 점 이슈로 한 가지 체크하겠고요. 메타도 앞으로의 속도 진전을 위해서 AI 팀을 새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슈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두 기업 뽑아서 다음 장 브리핑 만나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드디어 D-1입니다. 이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기대치보다 낮기 때문에 좀 흔들릴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선방하면서 주가를 지켜내 줄 것이냐 의견이 점점 갈리고 있는데요. 언제 나오냐라고 살펴보면 현지 시간으로 5월 28일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6시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날 새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 먼저 뜯어볼까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가이던스는 43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상향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433억 달러 예상하고 있다는 점, EPS도 0.88달러 체크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이런 언급을 내놓은 적이 있죠. 블랙웰, 현 시점에서 수요가 놀라울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월가의 의견도 상향이 되어 있고 또 블랙웰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날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형식으로 전해드리니까요. 소식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엔비디아의 주가 변동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흔들렸던 것보단 그래도 그 축소가 된 폭인데요. 그럼 어느 정도 실적 발표를 예상해 볼 수 있고 또 어떤 내용이 컨퍼런스 콜에서 좀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세 가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이 됐던 블랙웰입니다. 과연 실적에 블랙웰이 얼만큼의 기여를 해 주었는가? 지금 현재 성능은 좀 향상이 됐을 테지만 그만큼 마진은 잘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걱정스러운 시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58%가량 마진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제기되고 있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매출입니다. 역시나 엔비디아의 발목을 좀 가로잡고 있는 건 중국으로의 매출이 미국 정부에 의해서 좀 제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체 시장은 중동이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매출에 있어서 1차적으로 좀 방어를 했던 건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 저사양 AI 칩을 조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죠. 여기에 더해서 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 여기에 엔비디아도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슈 들려오고 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역시나 가이던스입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는 2분기 가이던스는 우리의 예상보다 약간 낮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전망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요. 과연 이번 실적 발표 기대감보다 조금 하락한 실망에 흔들릴까, 아니면 주가 지켜내면서 엔비디아의 위상까지 지켜낼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통에서 가장 크게 오른 테슬라 지켜보시죠. 이제 회사 일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일론 머스크 CEO. 역시나 테슬라의 앞길을 막고 있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이 회사의 CEO였나 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한 가지 언급이 들려왔죠. 이제부터 대대적인 테슬라의 운용 개선의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론 머스크 CEO는 주 7일, 일주일 동안 앞으로 24시간 내에 회사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도찌 자리를 맡기 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건데요.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회사의 일에 힘쓰겠다. 참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쉬는 사이 들려왔던 이런 소식에 오늘 장중에는 약간 부진할 수 있다라는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장 초반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다가 이런 소식이 탄력받으면서 고점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6.9% 기분 좋은 상승을 기록해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하는 조금 아쉬운 소식 한 가지 짚어볼까요? 역시나 유럽 내 점유율이 조금 아쉽습니다. 유럽 내에서 일론 머스크 CEO의 좀 반 일론 머스크적인 이미지 좀 탈피를 하지 못한 걸까요? 일단 월 판매량 지금 현재 49%, 절반 정도 급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럽 내 전기차 수요 자체는 34%가량 증가했다라는 점이 테슬라만 약간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게 만드는데요. 지금 현재 유럽 내에서의 점유율은 1.3%에서 0.7%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약간의 경쟁자 비아디도 한번 지켜볼까요? 비아디의 월 판매량 유럽 내에서 359% 올랐습니다. 테슬라와 좀 비교되는 수치죠. 특히나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면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와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22개 종류에 대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겠다라는 소식 들려왔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유럽 내 브랜드 이미지 쇄신, 이 CEO의 복귀와 함께 가능할지도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종목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3대 지수 정말 기분 좋게 올라줬습니다. 다우 지수는 700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나 2% 넘게 뛰었는데 밤새 이슈들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저게 발표가 됐었죠. 이제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98로 나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달에 85.7 대비해서는 정말 급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반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잘 나타났다는 게 일단 예.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했다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 오늘 이제 아침에 마감진 장을 보면 S&P 500개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34개의 종목을 제외한 전 종목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같은 장에서 만약에 서학개미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 계좌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S&P 500 지금 맵을 보고 계신데 완전히 초록색으로 예, 눈이 부십니다. 네, 빨간색 예. 찾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한다고 얘기했던 그렇죠. 거,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 그 다음에 AI 쪽으로 투자 쏠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네. AI 쪽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급등했고요. 그렇죠. 트럼프가 강조한 정책주들, 특히 원전 관련주들을 포함해서 뭐 우주 개발 관련주들이 급등한 하루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빅테크 기업들의 이 특징들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먼저 테슬라와 엔비디아.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이제 하루 남았는데 부디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네. 엔비디아 관련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역시 실적에 대한 전망이 가장 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것이다. 또 대중국 수출을 위한 블랙웰의 그 간소화 버전이 출시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6월 달부터 양산이 될 거다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예. 가격대는 이제 6,500달러에서 8,000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실적 발표에 대해서 뭐 실적은 정말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가이던스가 문제다. 2분기 매출 전망이 하향될 것이다. 중국 리스크가 여전하다라는 부정론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역시 또 한쪽에서는 뭐 2분기 가이던스가 실망하더라도 이제 글로벌 AI 칩의 수요는 여전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지금 차트 모양을 한번 보시면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그렇죠. 어제 장에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제 고점은 145달러까지도 장중에 터치하는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가 하면 하방은 이제 128달러 정도까지도 움직임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봉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이제 그 150달러 부근 이제 고점이 153달러인데 지금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 여부는 내일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가 역시 변수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이제 엔비디아 쪽에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투자은행들의 목표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네. 목표 주가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160달러 정도인데요. 여기 예. 보면 켄터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데서는 200달러까지 높이고 상당하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키뱅크는 190달러까지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약간 좀 새가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하지 않고 저는 수익이 났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해 놓고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디 우리 젠슨왕 CEO께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 관련 내용은 저희가 내일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테슬라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테슬라. 그동안 주주분들 마음고생 심했었죠. 일론 머스크 왜 돌아오지 않느냐. 네. 오죽하면 돌아온 탕아 이런 네. 표현들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 CEO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경영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관련된 이슈들도 점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한마디가 주가를 오늘 뭐 7%까지 그렇죠. 급등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특히 뭐 안 좋은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비아디가 가격 인하를 단행했고 그렇죠.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4월 달 유럽 판매량이 반토막이 네. 났다. 그다음에 4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다음에 유럽 시장 점유율이 1.3%에서 0.8%까지 떨어졌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정부의 규제 완화가 되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상용화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또 긍정적인 뉴스도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 모양상으로 보면 지금 가장 좋은 게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이런 자리에서 계단식 상승의 꼭지점에서 강력한 또 양봉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또 최근에 목표 주가를 500달러까지 높이는 또 투자은행들도 나오고 있어서 아이브스가 네, 내렸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400달러 정도까지도 한번 상승을 열어줄 수 있겠는데 4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까 여부는 역시 6월 달에 발표되는 로보택시가 그렇죠.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빅테크 기업 가운데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럼 특징적인 기업들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AI 테마와 관련해서 이 단기 과열 경고가 들어온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네. 코어위브. 자, 엔비디아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 네. 이게 너무 급등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급등한 이유가 엔비디아가 코어위즈 지분을 기존의 5.2%에서 7%로 네. 추가 매입을 하면서 늘리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또 코어위브가 오픈 AI와 최대 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확정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급등이 시작됐는데 이제 멈출 줄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펀더멘탈은 긍정적인데 IPO 이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157%나 오른 상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밸류에이션을 비교할 수 있는 경쟁사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앞으로 추가 상승의 여지도 있다고 그렇죠. 보여지고요. 예. 특히 올해 200억에서 230억 달러 규모의 설비 투자 계획을 또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성장에 따른 자본 지출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어서 성장성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신규 상장한 이후에 예. 157%가 올랐다. 125달러까지 쉬지 않고 올랐는데요. 주봉상으로 보면 정말 신고가 네.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접근하기는 쉽지 않고요. 만약에 그렇죠. 보유자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올랐다 불안하다 그러면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절반은 좀 더 보면서 기다려보는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익절은 뭐 언제나 오르니까요. 네. 자, 그리고 원전 섹터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뉴스케일 파워 오늘도 올랐습니다. 네. 관련 소식들 전해 주시죠.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확대한다 이런 네. 뉴스가 나왔고요. 또 행정명령에서 지금 원전과 관련된 규제를 전부 풀고 앞으로 에너지원으로서 정말 뜨거운 에너지다라는 걸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예. 예, 그런데 뉴스케일 파워가 사실 원전 소형 모듈 원자료 원전 쪽에서 사실 뭐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실적도 사실 원전 관련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데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9%나 급증한 걸로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보다 잘 나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하다 보니까 후반영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5.7달러 넘어섰고요. 주봉상으로도 지금 신고가 천장이 뚫린 상태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뭐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지만 그렇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원전의 발전성이라든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는 점,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 채굴 수요 이런 것 때문에 원전 에너지원으로서의 성장성은 여전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차익 실현보다는 좀 더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 이 유망 섹터 가운데 원전은 뉴스케일 파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주가가 계속 가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네요. 자, 그리고 AI 기업 하나 더 짚어볼 텐데요. 세일즈포스. 사실 내일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세일즈포스 실적을 발표하죠. 이 기업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 오늘 인포메티카 데이터 업체인데 이걸 이제 80억 달러 인수한다라고 소식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세일즈포스는 고객 관리 플랫폼에서 이제 판매 서비스, 마케팅 이런 걸 하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제공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인포메티카 인수한다는 게 비용 부담이 있다 그래서 주가가 소폭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계약 체결한 다음에 AI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을 성공했는데요. 사실 AI 기반의 제품 생산을 2배 정도 늘릴 수 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데이터 관리 도구 확장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 쭉 빠지다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와 같이 내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주가의 흐름은 차트에서 한번 보시면 369달러 고점 찍고 나서 단기간에 하락폭이 컸고요. 230달러 올라간 다음에 다시 270달러대 지금 277달러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월가 쪽 그 투자은행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340달러까지 높이고 있어서 지금은 실적 발표 이후에 만약에 주가가 한번 흔들린다면
저점 공략을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구간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암호화폐 기업들도 간단히 체크해 볼 텐데요. 사실 암호화폐 관련주 하면 우리가 코인베이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다른 기업을 또 들고 오셨어요. 어떤 모멘텀이 있죠? 네, 지금 로빈훗 마켓츠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무료 온라인 주식 거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밈 주식 열풍 때문에 급성장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익스포저를 구축할 때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로빈훗이 앞으로 비트코인에 또한 그런 것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목표 네. 주가를 75달러까지 높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점유율이 계속해서 가상화폐 때문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로빈훗도 신고가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요. 그 외에 비트코인 채굴 업체 중에서 마라 홀딩스라고 있는데 로젠블렛 쪽에서는 이 채굴주가 앞으로 더 큰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라 홀딩스와 로빈훗 마켓츠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코인베이스 이 세 개의 기업은 비트코인 상승세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보실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중장기 보유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전략도 저는 유효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